최근에 워렌 버핏이 CNBC 인터뷰에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주식시장에 투기적 거래가 너무 많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파벳을 매수했는데 자기가 더 빨리 사지 않은 걸 후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지금 시장에 노이즈가 많은데 실제로 AI로 돈을 버는 기업을 샀고 더 일찍 사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왜 시끄러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이즈가 큰 이유 첫 번째는요. 원래 2분기의 실적 시즌이 전망치가 하향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S&P 500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섹터가 IT인데 IT는 전통적으로 2분기가 비수기입니다. 그런데 2026년은 반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AI 덕분에 2분기가 성수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망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이 높아진 눈높이 이상을 내놔야만 하고 그것보다 더 낮은 실적을 발표하면 폭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메모리가 P와 이익률로 인해서 올라온 주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량은 이미 다 차 있고 다 매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 물량을 더 늘릴 수는 없어요. 더 늘릴 수 있는 건 뭐다? P, 그 가격이랑 이익률입니다. 그래서 이익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이익률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어? 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익률을 계속 높이는 걸 마이크론이 증명을 해냈어요. 지난 분기에 매출 총이익률 70%대 발표했고요. 이번 시즌에 실적을 까보니까 매출 총이익률은 84%에서 85%가 나왔습니다. 더 올랐죠. 그래서 성장 계속되고 있는 거 숫자로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애초에 메모리 주식들이 이익률의 상향으로 인해서 계속 주가가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이 이익률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노이즈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이 투자 기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2023년에도 투자한다 그랬고 25년에도 투자한다 그랬고 26년에도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해요. 27년에도 투자할 계획이래요. 그래서 돈을 계속 쓰고는 있는데 그래서 뭐가 나왔는데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생산성이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걸 실제 금액적으로 체감하기는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 잉여 현금 흐름 FCF가 주목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 빅테크들의 FCF가 처음으로 이제 음전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전하는 것과 동시에 노이즈가 좀 빡세게 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노이즈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코어위브가 메모리를 해지하려는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확정 단계는 아니고요. 검토 단계라고 밝혔는데 특정 기업의 주식 파생 상품으로 메모리의 가격을 해지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이크론의 풋옵션을 사겠다라는 겁니다. 메모리 가격이 빠지면 마이크론의 주가도 빠질 테니까 마이크론의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사겠다라는 거죠. 의도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요. 해지 방식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요. 항공사 입장에서 유가가 상승할 걸 걱정해서 정유사 주식을 사서 해지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완벽한 해지가 아닙니다. 옵션 물량이 많아지면 이 비용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옵션 보험료도 매우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네오클라우드의 구조적 취약성에 가깝습니다. 위로는 제품을 사와야 되고요. 아래로는 수요자를 맞춰줘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가 그냥 떠안는 구조예요. 그래서 네오클라우드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이고요. 두 번째 노이즈는요. 창신 메모리에 상장이 있었는데 결국 이거를 상장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공장 증설하면 메모리 업황이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지금 노이즈가 낀 거예요. 그런데 사실 CXMT, 창신 메모리가 국가가 키운 회사인데 이 국가가 키우는 회사가 증설 자금이 부족해서 상장을 할 리가 없잖아요. 중국이 원래 국가가 좀 키우고요. 이게 자생 가능한 시점이 되면 시장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단계인 거예요. 국가의 부담을 낮추고 시장의 자금으로 자연스럽게 굴러가도록 하는 일종의 디레버리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노이즈인 결정적인 이유가요. CXMT가 미국이 지정한 안보 경계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 창신 메모리의 메모리를 구매하는 걸 승인해 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증설이 단기에 끝나는 일도 아니고요. 최소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쪽 메모리 섹터에 대한 펀더멘탈 훼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가 빡세게 끼고 있는데 너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IBM이 원래 실적 발표일이 22일이었는데 15일에 잠정 실적을 먼저 냈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게 메인프레임의 서버 수요가 예상보다 약했다. 그래서 이 서버에 딸려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까지 좀 약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어디가 강했냐 보면요. 메모리, 서버, 스토리지 이쪽에 돈을 먼저 넣은 겁니다. 그러면 IBM에 들어와야 될 예산이 AI 쪽으로 선회한 거예요. 그래서 IBM에 돈이 안 들어왔다. 메모리, 서버, 스토리지 쪽으로 돈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서버, 스토리지 이쪽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IBM 주가가 25% 급락을 했거든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대치가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가이던스를 조금이라도 미스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그냥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ML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힌트를 준 게 있는데요. 지금 로직 그리고 메모리 이쪽이 너무 좋아서 증설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증설하면서 가격도 동시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 반도체 공급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 그래서 IBM 그리고 ASML 이런 실적을 봐도요. 돈은 여전히 메모리, 서버, 스토리지 이쪽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리스크 팩터가 뭐가 있냐 생각을 해보시면요. 빅테크의 캐펙스 증가가 멈추면 리스크입니다. 이번 7월 말 여러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 있는데 여기에서 볼 것들은 케이펙스의 가이던스 이거를 보셔야 되고요. AI 수익화 증명 진짜 돈이 나오나에 대한 테스팅이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에서 바뀐 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회가 맞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너무 많아지고 계좌가 흔들리고 이럴수록 화면에서 좀 멀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가 나오면 그거는 주의하고 시장을 좀 떠나야 되는데 그거는 빅테크의 캐펙스에서 가장 먼저 보일 겁니다. 지금은 쫄지 마시고 차분하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